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블링크. 지은이는 말콤 글래드웰, 옮긴이는 이무열.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 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직업 음악가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에비 코넌트는 이탈리아의 토리노 로열 오페라단에서 트럼본을 연주하고 있었다. 때는 1980년 여름. 그녀는 유럽 전역의 다양한 오케스트라 일자리를 찾아 11군데의 지원서를 냈다. 회신이 온 곳은 단 한 군데,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였다. 편지는 에비 코넌트 씨에게로 시작되었다. 돌아보면 그 작은 실수가 이미 코넌트의 마음에 충분히 경종을 울렸을 게 틀림없다. 오디션은 뮌헨 도이치 박물관에서 열렸다. 오케스트라의 문화센터가 아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지원자는 33명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한 사람씩 장막 뒤로 가서 연주를 했다. 당시 유럽에서 장막 오디션은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지원자 하나가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의 아들이어서 필하모니가 1차 오디션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코넌트는 16번이었다. 그녀는 독일에서의 오디션 단골 작품인 페르디난트 다비트의 트롬본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한 음을 실수했다. 그녀는 속으로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는 무대 뒤로가 짐을 꾸려 집에 갈 채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코넌트의 연주에 넋을 잃었다. 오디션은 얇게 조각내어 관찰하기에 전형적인 순간이다. 노련한 클래식 음악가들은 연주자가 잘하는지 어떤지를 거의 순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처음 몇 마디만으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첫 하나만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코넌트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녀가 오디션 룸에서 나간 뒤 필하모니의 음악감독 세르지오 첼리 디바케가 소리쳤다. 바로 저 사람이야! 오디션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남은 17명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어떤 사람이 무대 뒤로 와서 코넌트를 찾았다. 그녀가 오디션 룸으로 되돌아가 막 앞으로 걸어나가자 바이에른 특유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게 뭐야 젠장, 저런 맙소사. 그들은 코넌트 군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넌트 양이었다. 그것은 좋게 말해도 어색한 상황이었다. 첼리 디바케는 보수적인 지휘자로서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완고한 생각을 가진 오만하고 완강한 남자였다. 더욱이 이곳은 고전 음악이 태동한 땅 독일이었다. 한 번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빈 필하모니에서 장막 오디션을 진행했다가 오케스트라의 전임 단장 오토 스트라서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괴이한 상황으로 묘사한 사태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지원자 하나가 최고의 실력을 선보였는데 막이 올라가자 놀란 심사위원들 앞에 일본인이 서 있었습니다. 스트라서에게는 일본인이 유럽 작곡가의 혼과 격조가 담긴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마찬가지로 첼리 비다케에게도 여자가 트럼본을 연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뮌헨 필하모니에는 바이올린과 오보에에 한두 명의 여성 연주자가 있었다. 그러나 바이올린과 오보에는 여성적인 악기이지만 트럼본은 남자의 악기다. 남자들이 군악대에서 연주하는 악기다. 오페라 작곡가들은 트럼본으로 지하 세계를 상징했다. 베토벤은 5번과 9번 교향곡에서 소음을 내는 악기로 트럼본을 사용했다. 코넌트는 말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전형적인 직업 트럼본 연주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장비를 연주합니까? 라고 묻곤 해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난 블랙 앤 데커를 연주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오디션이 2차례 더 있었다. 코넌트는 2번 다 깃발을
휘날리며 통과했다. 그러나 첼리 비다케와 다른 위원들이 그녀를 직접 본 순간부터 온갖 오랜 편견과 그녀의 연주에서 받은 첫인상이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케스트라에 합류했고 첼리 비다케는 속이 탔다. 한 해가 지났다. 1981년 5월 코넌트는 회의에 불려나갔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제2 트롬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없었다. 코넌트는 1년간 검정을 받으며 다시 자신을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첼리 비다케는 그녀에게 말했다.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솔로 트롬본에겐 남자가 필요합니다. 코넌트는 이 일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사건 개요에서 오케스트라 측은 이렇게 주장했다. 원고는 트롬본 섹션의 리더의 필수적인 육체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코넌트는 가우팅거페 클리닉으로 보내져 광범한 검사를 받았다. 특수 장비를 불고 혈액 표본을 채취해 산소 흡입 능력을 측정하고 흉부 검사도 받았다. 평균치를 너끈히 넘기는 수치가 나왔다. 간호사는 심지어 운동선수냐고 묻기까지 했다. 소송은 질질 끌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코넌트가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 유명한 트롬본 솔로를 연주할 때 호흡이 짧아서 듣기 거북하다고 주장했다. 연주를 지휘한 객원 지휘자가 코넌트 하나만 찍어서 칭찬을 했는데도 말이다. 한 트롬본 연주 전문가 앞에서 특별 오디션이 진행되었다. 코넌트는 트롬본 레퍼토리 중 가장 까다로운 악절 7개를 연주했다. 전문가는 감동받았다. 오케스트라 측은 그녀가 믿을 수 없고 직업의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었다. 8년 후 코넌트는 제1 트롬본 연주자로 복귀했다. 그러나 또 한 차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싸움은 다시 5년간 진행되었다. 오케스트라에서 코넌트에게 남자 동료들과 급료를 동등하게 지불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그녀가 다시 이겼다. 그녀는 모든 소송에서 유리했는데 미넨 필하모니가 반박할 수 없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능력에 불만을 품었던 세르지우 첼리 비다케는 일찍이 완벽하게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그녀가 연주하는 페르디난트 다비트의 트롬본 협주곡을 듣고는 아무 편견 없던 순간에 바로 저 사람이야 하면서 나머지 트롬본 연주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장막이 에비 코넌트를 구원했다. 클래식 음악의 세계, 특히 유럽 본고장의 세계는 극히 최근까지도 백인 남자들의 영역이었다. 여자는 남자만큼 연주할 수 없다는 믿음이 지배했다. 힘도 약하고 자세도 떨어지고 특정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탄력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입술도 다르고 폐도 튼튼하지 못하며 손도 더 작았다. 그것은 편견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인 것 같았다. 오디션을 할 때면 지휘자와 음악감독, 마에스트로에게는 언제나 남자가 여자보다 소리가 더 나은 것처럼 들렸던 것이다. 오디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음악 전문가를 전문가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듣고도 순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주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주요 오케스트라의 오디션은 때로 지휘자의 대기실이나 그가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머무는 호텔방에서 치러지기도 했다. 연주자들은 2분에서 5분 혹은 10분 동안 연주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음악은 음악이었다. 빈 필하모니의 콘서트 마스터 라이너 퀴힐은 예컨대 남자와 여자 바이올리니스트의 차이는 눈 감고도 곧바로 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노련한 귀는 여성 스타일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짚어낼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클래식 음악계는 혁명을 겪어왔다. 미국에서는 오케스트라 음악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합을 만들어 정당한 계약과 건강
보험을 위해, 그리고 이미 해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그와 더불어 공정한 채용을 요구했다. 많은 음악가가 지휘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오디션 절차가 공식화되기를 원했다. 지휘자가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하다시피 하는 대신 공식적인 오디션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을 내리라는 뜻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오디션 중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금하는 규칙을 정하기도 했다.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음악가들은 이름이 아니라 순번으로 식별했다. 심사위원들과 지원자 사이에는 장막이 드리워졌고, 오디션에 임하는 사람이 목을 가다듬거나 식별 가능한 어떤 소리를 낼 경우에는, 예컨대 구두를 신고 카펫이 깔리지 않은 마룻바닥을 밟을 경우에는 퇴장시킨 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규칙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오케스트라가 여성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30년 사이 장막 오디션이 일상화된 덕분에 미국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들은 여자 단원수가 5배로 늘었다. 1960년대 중엽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소속으로 블라인드 오디션 도입에 관한 싸움을 주도해온 튜바 연주자 허브 웩슬블렛은 회상했다.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 후 오디션에서 우리는 4명의 새로운 바이올리니스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사람 모두가 여자였어요.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지요. 그때까지는 오케스트라 전체 여자가 아마 3명이었을 겁니다. 4명의 여자 단원이 선발됐다는 발표가 있은 후 한 친구가 나에게 노발대발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이 오케스트라 여자를 끌어들인 개자식으로 기억될 거야. 클래식 음악계가 깨달은 것은 그들이 순수하고 강렬한 첫인상이라고 생각한 것, 누군가의 연주를 듣는 것이 사실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많은 오디션을 경험한 한 베테랑 음악가는 말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내는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정이 자신있고 자세도 좋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소리만 크게 내면서 장엄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주할 때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에서는 그걸 들을 수 없어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이런 불일치가 있습니다. 오디션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첫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저 촌뜨기는 누구야? 라거나 이 친구는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악기를 들고 걸어 나오는 모습만 보고서 말이지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제1 프렌치 호른을 연주하는 줄리 렌즈먼은 어떤 사람의 입 모양 때문에 정신이 산란해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마우스피스를 별난 위치에 끼우고 있으면 당신은 즉시 저러면 소리가 잘 안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경우의 수는 매우 많아요. 호른 연주자의 일부는 황동 악기를 쓰고 일부는 니켈과 은, 합금 악기를 쓰는데 그 사람이 연주하는 호른의 종류는 그의 출신 도시나 스승, 학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요. 그리고 그런 신호는 알게 모르게 당신의 견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도 장막 없는 오디션을 여러 차례 해보았는데 일정한 선입견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다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눈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리가 없지요. 음악을 듣는 진정한 방법은 오로지 귀와 가슴으로 듣는 것뿐입니다. 워싱턴 DC의 국립교향악단에서는 프렌치 호른 연주자로 실비아 엘리메나를 채용했다. 그녀는 장막 오디션이 등장하기 이전에 채용되었을까? 물론 아니다. 프렌치 호른은 트럼본과 마찬가지로 남성 악기다. 더욱이 엘리메나는 조그맣다. 키가 고작 150cm다. 그러나 성별이나 키는 연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다른 유명한 호른 연주자가 말했듯이 엘리메나는
집채도 불어서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를 실제로 듣기 전에 그녀를 본다면 그녀에게서 그런 힘이 나온다는 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과 너무나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실비아 엘리메나에 대해 정확하게 순간적 판단을 할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장막을 사이에 두고 평가하는 것이다. 클래식 음악의 혁명에는 강력한 교훈이 하나 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휘자들은 자신의 순간적 판단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신속한 인식 능력을 조심성 없이 다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첫인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신속한 인식 능력을 신중하게 다룬다는 것은 우리 무의식의 산물을 변화시키거나 훼손하거나 편벽되게 하는 미묘한 영향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음악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단순한 작업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콜라를 홀짝이거나 의자를 평가하거나 잼을 맛보는 것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막이 없었다면 에비 코넌트는 한 음을 연주하기도 전에 퇴장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장막 덕분에 그녀는 운 좋게도 위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훌륭한 단원이 될 수 있었다. 한편 많은 오케스트라는 자신들의 선입견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결국 그 문제를 풀었고 그것이 바로 순간포착의 두 번째 교훈이다.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묵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무의식에서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조절할 능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있고 신속한 인식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면 신속한 인식도 조절할 수 있다. 전쟁을 하거나 응급실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거리에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다. 토머스 호빙은 말했다. 나는 미술작품을 보러 갈 경우 미술상에게 작품에 검은 천을 씌워두었다가 내가 들어설 때 덮개를 확 벗겨달라는 주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 작품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메트로폴리탄에 있을 때 미술관이 구입을 고려하는 새로운 작품이 있으면 나는 비서나 다른 큐레이터에게 그걸 가져다가 내가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곳에 놓아두도록 했어요. 문을 열면 그 작품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옷장 같은 곳에다 말이지요. 그러면 작품에 대해 더 정확한 느낌을 받거나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점이 불현듯 눈에 띄곤 했습니다. 호빙은 무의식적 사고의 결과를 매우 중시한 나머지 특수한 단계를 밟아가며 자신의 초기 인상을 될 수 있는 한 훌륭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는 무의식의 힘을 마법의 힘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이 보호하고 조절하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크로스를 일별할 때 호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자들이 교향악단에서 연주하게 된 것은 사소한 변화가 아니다. 기회가 차단되어 있던 한 집단의 가능성의 세계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첫인상을 오디션의 본질에 맞게 교정함으로써 오케스트라가 더 좋은 음악가를 채용하고 더 좋은 음악가는 더 좋은 음악을 뜻한다는 점에서도 그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음악을 듣게 되었을까? 클래식 음악 산업 전반을 재고찰하거나 새로운 콘서트홀을 짓거나 수백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쏟아부어서가 아니다. 지극히 섬세한 것, 오디션의 처음 2초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더 좋은 음악을 듣게 된 것이다. 줄리 렌즈먼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제1 프렌치 호른 연주자 오디션에 지원했을 때는 연주홀에 장막이 드리워진 직후였다. 당시 오케스트라의 브라스 섹션에는 여자 단원이 전혀 없었다.
여자가 남자만큼 호른을 잘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렌즈먼은 오디션 장소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연주했다. 그리고 아주 잘했다. 그녀는 말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나는 그들이 이야기해주기 전에 이미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작품을 연주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맨 마지막에 높은 C를 아주 오랫동안 끌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의심을 남김없이 걷어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러자 그들이 웃기 시작하더군요. 의무사항을 훨씬 넘어서는 연주였기 때문이지요. 합격자가 발표된 뒤 렌즈먼이 장막을 젖히고 걸어 나오는 순간 장내에는 숨 넘어가는 소리가 가득했다. 합격자가 여자여서도 아니었고 코넌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여성 호른 연주자가 희귀해서도 아니었다. 또한 렌즈먼이 대담하게 느려 뺀 높은 C, 다시 말해 오로지 남자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남자의 소리 때문만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녀가 그들이 아는 연주자였기 때문이다. 렌즈먼은 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대역으로 연주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자신의 귀만으로 그녀의 연주를 들을 때까지 렌즈먼이 얼마나 훌륭한 연주자인지 몰랐다. 장막이 순수한 순간포착의 시간을 만들어냈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처음 이 초를 신중하게 살필 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작은 기적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진면목을 본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글이죠. 처음 2초, 순간 포착, 어떤 직감, 영감, 네, 이런 단어들 생각나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오케스트라 음악 클래식의 세계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몰랐던 분들 이번에 알아서 또 클래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더 찾아서 아마 읽게 되실 것 같으네요. 어쨌든 제가 읽어드린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기에 나왔던 유명한 연주자들 찾아서 또 보시고 음악도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책 말콤 글랜드웰의 블링크. 네,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